햇살이 마루 위로 조용히 스며드는 아침입니다. 어딘가에서 쪽파향이 번지고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그 자리에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작은 괭이를 손에 쥔 채로요. 올해로 101살이 되신 조병희 할머니입니다. 손녀의 손녀가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요양원? 그런 곳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할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듯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온 세 분의 어르신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거창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해서 들으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이야기들입니다. 101세 조병희 할머니. 할머니의 아침은 밭에서 시작됩니다. 70, 80, 90을 지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습관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참 단순했습니다. 나쁜 걸 생각하면 몸도 나빠져. 좋은 것만 보고 살면 몸도 따라와. 할머니의 집에는 5대가 한 상에 모여 밥을 먹습니다. 증손자, 고손자까지 한데 모인 그 밥상 앞에서 할머니는 가장 빛나는 얼굴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될까봐 새벽에 혼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1시간씩 동네를 걷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의 다리 근육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60살 여성의 근육과 비슷하다고요. 101살의 몸이 예순처럼 움직이는 비결은 화려한 건강식이나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흙을 밟고 매일 걷고 매일 웃었던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오늘처럼 스스로 걷고 먹고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안에 이미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92세 신옥자 할머니. 도봉산 자락에 매일 아침 나타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몹시 불어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올해 92살이신 신옥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처음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은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할머니의 병원이었고 친구였고 또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였습니다. 60이 넘어서는 암벽 등반에도 도전했고 70이 되어서는 히말라야를 5번이나 다녀오셨습니다. 산에 오르면 생각이 맑아져. 나무 보고 하늘 보고 숨 쉬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야. 할머니는 한 가지를 특히 강조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오그라든다는 것. 그래서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철봉에 매달리고 몸을 펴줍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산행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남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걸음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느린 걸음이 50년을 이어온 비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산에 오를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 행복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그리고 그 행복을 느끼는 한 자신은 계속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90세 보디빌더 서영갑 할아버지. 아파트 한켠에 작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덤벨, 바벨, 매달리는 봉, 각종 운동기구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은 올해 90살의 서영갑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한 것은 64살 때의 일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이상하게 봤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헬스냐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흘렀고
지금도 매일 운동을 하십니다. 건물에 철근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근육이 없으면 무너져. 근육은 나이가 없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발목에 1.5kg짜리 모래주머니를 차는 것입니다. 그냥 걷는 것도 훈련이 된다고 하십니다. 마트에 가도 공원에 산책을 나가도 언제나 그 모래주머니와 함께입니다. 식사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 그게 보약이라고 하십니다. 멸치, 두부, 콩처럼 뼈와 근육에 좋은 음식들을 빠뜨리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탁에 앉으십니다. 규칙이 몸을 지킨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9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낙상의 위험도 낮고 혼자서 모든 일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어떤 비결보다 하루하루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몸과 대화해 온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분이 알려준 것들, 공통점 이야기. 세 분의 삶은 서로 달라 보입니다. 할머니는 밭을 일구고 또 다른 할머니는 산을 오르고 할아버지는 무게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랍도록 닮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매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격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몸이 조금 무거워도 그 하루의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꾸준함이 근육을 지키고 균형 감각을 유지해 줍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움직입니다. 몸이 시계를 기억하고 그 시계에 맞춰 스스로 준비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삶이 주는 안정감은 사실 몸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일은 본인이 해결합니다. 이 자립심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임을 세 분 모두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공통점. 세 분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늙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하루가 좋아서 움직입니다. 그 차이가 어쩌면 가장 큰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가 끝날 즈음 조병희 할머니의 마루에는 다시 햇살이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밭에 나가실 겁니다. 신옥자 할머니는 내일 새벽에도 도봉산 자락을 오르실 겁니다. 서영갑 할아버지는 오늘 저녁에도 덤벨을 드실 겁니다. 세 분이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 몸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 그 소박하고도 단단한 목표 하나가 100년을 넘는 삶을 이토록 생생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깐의 산책, 아침에 허리를 펴는 스트레칭, 혹은 창 너머 햇살을 바라보며 짓는 웃음 한 번. 그 작은 시작이 언젠가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분 정말 건강하시네요. 라고요.